기후 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늘면서 딸기 탄저병이 발생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고온과 탄저병에 버틸 수 있는 새로운 딸기 품종을 개발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남도가 첨단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으로부터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5년 안으로 아산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홍성 산불 이재민 100여 명의 이사와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충남도는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달 중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개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한 워케이션과 지역에서 살아보기 등 다양한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큽니다. 딸기 농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온다습한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탄저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홍성에서 고온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딸기 품종이 개발됐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릇푸릇해야 할 딸기 육묘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딸기 탄저병에 걸린 겁니다. 딸기 탄저병은 더운 날씨와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빗물에 의해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최대 90% 이상의 육묘를 버려야 합니다. 올해 여름 더운 날씨와 많은 양의 강수가 예상되는 상황, 딸기 탄저병에 따른 피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이제 긴 장마와 고온 다습한 조건이 된다면 이 탄저병 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죠. 문제 해결을 위해 홍성군과 한 농업회사 법인은 10년에 걸쳐 새로운 품종의 딸기 홍이를 개발했습니다. 홍이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활용해 탄저병과 시든병 등의 저항성을 높였습니다. 국내 딸기의 85%를 차지하는 서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본 결과 탄저병에 걸린 서량과 달리 홍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예로 이 농가에서도 이제 심어보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희가 이제 병 저항성이 이제 특히 이제 시드름병이나 탄저병의 저항성이 엄청나게 강한 것으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홍이는 다른 품종보다 당도가 20에서 30% 정도 더 높습니다. 또 과육이 크고 과일에 빈 곳이 생기는 확률도 적은 데다 착색 기간에 따라 사과맛과 청포도 맛 등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어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과중 자체도 서량 대비 30%더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과일 대비해서 이제 맛이 좀 다채로운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장점들이 합쳐지면 기존의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홍성의 희망이라고도 불리는 딸기 품종 홍이. 홍성군은 관내 홍이 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미국과 중동, 베트남 등의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첨단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으로부터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5일 도쿄에서 오바노보루 긴잔카이 투자조합, 비토넷 AP 등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토넷 AP는 긴자카이 조합으로부터 4천만 달러를 지원받아 아산시 은봉면 일원에 자동차용 비접촉 안전감지 시스템 생산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공장 건설로 3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 산불 이재민들의 이사와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충남도는 25일 42명이 2차로 조립식 주택에 입주하면서 산불 이재민 113명 모두 새 주거지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조립식 주택에는 31세대 56명, 공공임대아파트와 자녀집 등에 각각 18명과 39명이 입주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달 중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약 23억 원과 농축 임업 피해 지원금 약 17억 원을 개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에서는 약 20만 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부산시는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HCN 최영광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항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기업 64곳이 이용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 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한강입니다. 충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향후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충남도 데이터 산업 강재용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충남도 미래산업과 데이터산업팀장 강재홍입니다. 예, 팀장님. 먼저 이번 공모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충남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친환경 중소형 선박, 산업단지 고도화 등 2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통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 건가요? 충남도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 중소형 선박 사업은 최근 국제 해양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운업계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 환경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 개발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는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산업 현장의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충남의 산업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충남도가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성공 모델을 만들어 첨단 미래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도 데이터 산업팀 강재홍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식유 표시사항 미표시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준수사항 미준수와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이 각각 4곳과 3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한 업종이 아닌 다른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1개월,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산시가 환경 피해 우려가 있는 업종에 개별 입지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공장 설립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자연 환경을 고려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주요 제한 업종은 소음과 폐수 등이 발생하는 화학물질, 화학제품, 플라스틱, 시멘트 제조업체 등입니다. 충남도가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과 능률 향상을 위해 편의 장비 3,000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농작업대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와 충전 운반차 등인데요. 가구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40만 원을 지원받으며 나머지 1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도는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교육과 장비 사용법, 여성농업인 정책 안내 등 순회 교육도 추진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3월 말 기준 36.2%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25일 공약 이행평가단의 점검 결과 공약 65개 중에 3개는 이행이 완료됐으며 62개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분야별 이행률은 시민교육 13개 사업이 49.5%로 가장 높았고 책임교육과 미래교육이 각각 44%, 3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